네, NH 리츠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안내를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NH 리츠 전에 롯데리츠가 먼저 상장을 했죠. 롯데리츠가 지금 공모가가 10월 30날 상장을 했어요. 10월 30날. 공모가가 5,000원이었어요. 5,000원. 근데 상장일 당일날 상한가로 마감을 했죠. 6,500원. 그러면 이거를 청약하셨던 분들은 상장하자마자 그냥 상장일날 30%의 수익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되게 괜찮은 투자 전략이죠. 네. 물론 NH리츠가 롯데리츠와 똑같은 어떤 양상을 가질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되었든 롯데리츠는 공모가 5,000원으로 시작해서 상장일 당일날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6,500원 상승으로 6,5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롯데리츠 시총이 지금 1조 1,418억 정도 돼요. 1조 1,418억. 그리고 롯데리츠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그때 63.2대 1이었거든요. 근데 아마 이번에 NH리츠 같은 경우는 롯데리츠를 투자자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청약하시는 분들이 몰릴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률은 롯데리츠보다는 좀 더 많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 제가 약간 좀 목소리에 힘이 없죠? 제가 최근에 사실 정말 되게 왜 그렇게 바쁜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거의 1분 1초를 쉴 수 없는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계속 이 일이 끝나면 다음 일이 있고 계속 딜레이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거의 못 자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오늘 오전에는 또 헤지펀드 제가 포럼에 저기 더 플라자 호텔을 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막 더 플라자 호텔 강북 쪽에 갔다 오고 다시 여기 반포 더블린 센터 강남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체력이 거의 막 지금 소진된 상황이에요. 네, 제가 최대한 정신을 차려보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제가 주식 그 멘토스 매니저로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반포 더블린 센터에서 지금 금융상품 뭐 사모펀드 같은 경우도 많이 하고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비상장들 같은 경우로 해서 뭐 상품도 딜을 소싱해서 만들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주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 프로덕트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뭐 PF 쪽도 지금 아이비랑 연계해서 좀 일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욕심이 많은 건지 제가 또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좀 퀘스천 마크를 좀 개인적으로도 한번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좀 사담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조금 힘이 없어지더라도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든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NH리츠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리츠가 무엇일까? 리츠 아주 간단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부동산, 상가부동산 이렇게 투자하시잖아요. 그거는 혼자 이렇게 그 상가부동산을 사서 내가 그 부동산 물건을 사서 그 다음에 임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동산을 사서 임대를 받아서 임대 수익률을 받아서 그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내가 그 상가 부동산을 살 때 어떤 생각으로 사죠? 이 상가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20억에 샀어요. 그러면 거기서 임대 수익률이 얼마가 나올 것인가를 우선 따지죠. 그 다음에 그 나중에 내가 이거를 엑시트하는 거, 매각을 했을 때 내가 지금 사는 매수가보다 높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상가 부동산을 사게 되죠. 그래서 그 부동산 투자랑 똑같아요. 상가 부동산 투자랑. 상가 부동산을 내가 살 때 두 가지를 고려하죠. 이 상가 부동산에서 임대가 어떻게 되고 있고 임대 수익률이 연간
얼마가 나올 것인가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마에 이 상가 부동산을 매수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이 상가 부동산을 팔 때 이게 더 올라서 내 매수가보다 내가 매매 차익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고려하시죠. 리츠도 똑같이 이 두 가지를 고려하시면 돼요. 다만 상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내가 혼자서 그냥 주인이 돼서 사는 거고요. 리츠 같은 경우는요, 더 비싼 뭐 1,000억짜리 뭐 2,000억짜리 뭐 이런 비싼 상가 부동산을 사다 보니까 빌딩을 사는 거죠. 거기에 이제 돈을 모아서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자들의 돈을 합쳐서 그 부동산을 사고,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률로 그 투자자들한테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배당을. 그리고 나중에 편입한 그 부동산 빌딩이 매매 차익이 나면 또 팔아요. 그래서 매매 차익이 남으면 또 매매 차익분에 대해서 그걸 투자자들한테 배당으로 나누어지는 게 리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리츠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그냥 내가 상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데 혼자 할 때랑 여럿이서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고, 그 펀드 내에서 내가 그 임대 수익률과 매매 차익에 대한 부분은 배당으로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 리츠를 투자할 때 내가 직접 상가 부동산을 사는 거를 똑같이 고려하시면 돼요. 임대 수익률이 얼마가 나올 것인가, 그 다음 내가 이 가격에 지금 사는데 매도할 때 이 가격보다 오를 것인가. 그리고 리츠는 또 중요한 거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게 리츠고, 또 리츠가 시장에 상장돼서 거래가 돼요. 그 리츠를 우리가 주식처럼 이 주식시장에서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리츠의 가격 변동은 임대 수익률이 뭐 잘 나오거나 또 임대 수익률만큼 기준가가 또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편입된 자산의 그 가치가 올라가면 상장된 리츠 가격은 올라가겠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살 때 그 기업에 앞으로 매출에 가고 이익이 늘어날 거다, 성장성이 좋을 거다 하면 주가가 오르는 것처럼 리츠도 거기에 편입된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거나 임대 수익률이 좀 더 오를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다면 그 리츠 가격이 계속 올라가겠죠. 그리고 리츠의 장점이 뭐냐? 우리가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는요, 보통 사모펀드로 많이 설정이 돼요. 그런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는 최저가입 금액이 보통 1억, 2억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큰 금액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만기가 5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5년 동안에는 거기서 돈을 유동화시키고 싶고 현금화를 시키고 싶어도 팔 수가 없어요. 보통 부동산 펀드는 폐쇄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펀드는 만기 5년으로 그냥 쭉 기다려야 돼요. 근데 리츠 같은 경우는 내가 시장에서 팔고 싶으면 언제든지 팔 수가 있어요. 롯데리츠 같은 경우도 내가 오늘 샀다가 오늘 팔 수도 있고, 오늘 샀다가 일주일 있다 팔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리츠는 이런 되게 장점이 있어요. 언제든지 시장에서 돈을 현금화 시킬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리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NH리츠에 어떤 부동산을 편입하는지 제가 그 편입된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NH리츠 그 공모상장 청약 안내를 드리면 청약일은 11월 18일에서 20일이고요. 3일 동안 합니다. 18일, 19일, 20일. 그리고 그 경쟁률에 따라서 이제 청약을 받고 나서 돈을 환불을 해드리잖아요. 환불일은 11월 22일이라는 거. 그래서 요 일정에 맞춰서 작은 플로우를 조금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뭐 바로 환불이 되기 때문에 조금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 일시적으로 좀 땡겨서 쓰셔서 청약을 하시고 다시 환불일날 갚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세요. 어쨌든 내가 공모주 청약을 해서 무조건 먹을 것 같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바로 땡기세요. 다 땡겨서 청약 넣고 그 다음에 한 며칠만 쓰면 되니까 바로 갚아버리시면 제가 훨씬 더 그 큰 금액으로 청약을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편입자산은 서울스퀘어랑 삼성물산 서초사옥, 삼성 SDS, 강남 엔타워입니다. 네, 대표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고요. 인수회사는 한두증권, 키움증권, 저희 하나금융투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하나금융투자에서도 똑같이 NH리츠 청약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리츠 청약은 본인이 HTS로도 가능하고요. 영업점에 직접 전화를 하셔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NH리츠 지금 액면가는 500원이고요. 투자 대상은 제가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 서울스퀘어, 삼성 SDS, 강남 엔타워, 삼성물산 서초사업입니다. 지금 배당 수익률은요, 매각 차익 제외 7년 기준으로 봤을 때 연 한 5.53%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매각 차익을 포함해서 7년 기준은 연 한 9.33%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한 매각 차익까지 포함해서 한 4%? 그게 지금 플러스가 되죠. 그럼 7년 정도를 봤을 때 47, 28 매각 차익은 한 25%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모 주식수는 총 18500-430주고요. 1850만 430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모 희망가액은 주당 5,000원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롯데리츠랑 주당 가격이 똑같죠. 그리고 공모 규모는 925억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청약은 지금 뭐 11월 19, 22일로 예정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정확하게 일정이 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 제가 일정이 바뀌면 그린향기 투자 이야기 방에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상장 예정일은 12월 9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투자 물건 조금 구체적으로 짚어드릴게요. 지금 서울스퀘어 같은 경우가 연 면적은 4만 174평이고요. 준공 시기는 2010년에 리모델링을 했고요. 임대율은 한 9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펀드 만기는 2026년 2월 정도 되고요. 평당 매입 가격이 2,460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리츠 내 금액으로는 410억 정도 투자가 됐고, 리츠 내 비중으로는 46% 정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산 형태는 리츠에서 수입증권으로 투자를 했고요. 서울스퀘어는 소재지는 서울시 중구에 있어요. 서울시 중구. 그 다음에 잔여 임차 기간은 7.8년 정도 되고요. 월 임대료는 12만 9천 원 정도. 임대 보증금이 지금 129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그 평당 얘기하는 거예요. 평당. 그 다음에 뭐 연간 임대료 상승률은 한 3% 정도로 보고 있고요. 즉 임대 면적은 연면적 한 4만 174평 중에 한 38,606평 정도를 즉 임대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편입 자산별 임대차 그 포트폴리오를 보면 서울스퀘어에 제조업이 한 26% 정도 들어가 있고, 도소매업이 한 22%, 시설관리 임대업이 한 16%, 과학기술업이 한 2%,
보건업이 한 10%, 숙박 및 음식업점이 한 8%, 외국기관이 한 8%, 운수창고업이 한 4% 정도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S 건물을 볼게요. 연면적은 한 3만 109평, 준공시기는 2014년 5월이고요. 임대율은 100%입니다. 100%. 펀드 만기는 2024년 1월. 그 다음 평당 매입 가격은 2,086만원. 리츠내 금액은 150억 정도 투자를 했고요. 리츠내 비중은 한 17% 정도 된다고 봅니다. 자산 형태는 실증권 형태로 편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소재지는 서울시 송파구, 잔여 임차 기간은 5년, 월 임대료는 평당 한 64,831원 정도 받고 있고요. 임대보증금은 평당 64만 8,127원 정도 받고 있네요. 임대면적은 지금 3만 109평, 100% 다 임대가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연간 임대료 상승률은 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S는 정보통신업, 삼성 SDS가 100% 임대를 하고 있죠. 네. 그 다음 이제 강남 엔타워 볼게요. 강남 엔타워는요, 연면적이 15,466평이고요. 준공 시기는 2018년 8월. 그 다음 임대율은 지금 96% 정도고요. 펀드 만기는 2025년 8월이고요. 평당 매입 가격은 2,926만원. 리츠내 금액은 195억 투자가 되고요. 그 다음 리츠내 비중은 22%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산 형태는 지분 증권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강남 엔타워는 서울시 강남구에 있고요. 지금 잔여 임차 기간은 6년 정도 남아 있고요. 월 임대료는 평당 12만 8천원, 평당 임대보증금은 128만원, 임대 면적은 지금 15,465평, 거의 96%, 거의 임대가 거의 다 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연간 임대료 상승률은 2.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강남 엔타원에는 편입자산별 어떤 업종 포트폴리오를 보면 정보통신업이 17% 정도, 금융보험업이 12%, 제조업이 2%, 시설관리 임대업이 한 12%, 과학기술업이 34%, 숙박 및 음식점업이 한 10%, 부동산업이 한 13% 정도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 다음 마지막 삼성물산 서초 4호, 연 면적은요 24,538평 정도 되고요. 준공 시기는 2007년 12월, 임대율은 이제 100%입니다. 삼성물산이 들어가 있죠. 네. 펀드 만기는 2025년 8월이고요. 평당 매입 가격은 3,049만원, 리츠내 금액은 130억 정도 들어가고요. 리츠내 비중으로는 15% 정도 되고요. 자산 형태는 수익증권으로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서울시 강남구고요. 잔여 임차 기간은 2.5년 남아 있고요. 월 임대료는 평당 11만 1,720원, 임대보증금은 평당 109만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면적은 24,537평, 임대율 100% 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간 임대료 상승률은 2.5% 정도로 보고 있고요. 삼성물산 서초 사업을 보면 정보통신업이 100% 정도로 임대차가 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 NH리츠 통합 그 편입 자산별 임대차 포트폴리오를 업종으로 보면요. 정보통신업이 한 30%, 금융부험업이 한 25%, 제조업이 10%, 도소매업이 8%, 시설관리 임대업이 7%, 과학기술업이 5%, 보건업이 4%, 숙박 및 음식점업이 4%, 외국기관이 3%, 부동산업이 2%, 운수창고업이 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금 조달 구조는요, 이번에 이제 공모 투자로 자본금을 만들고요.
금액 925억으로 자본 조달을 합니다. 그래서 지분 투자액이 885억 되고요. 지금 취득 부대 비용이 16억 정도 되고요. 주식 발행 비용이 한 20억 정도 되고요. 예비비가 한 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7년 연평균 배당률은 매각차익 빼고 연 5.53%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NH 리츠는 만기가 50년 리츠예요. 그래서 지금 5년차 만기 남은 삼성 SDS, 6년차 강남 엔타워 삼성물산 서초사업 7년차, 서울스퀘어 같은 경우 7년차 정도에 이제 자산을 청산을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의 한 5년, 6년, 7년 후에 그 부동산을 지금 매각할 계획을 이 리츠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각 후에는 다시 매각 자금으로 다른 부동산 자산을 매입할 예정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NH 리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한번 롯데리츠가 성과가 이제 좋았잖아요. 공모가가 5,000원이었는데 상장하고 바로 30% 상승을 했으니까 NH리츠도 한번 청약을 넣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국내 상장 리츠를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내 상장 리츠가 지금 롯데리츠 빼고 A리츠, K탑 리츠, 모드투어 리츠, E리츠, 코크랩, 신한 알파 리츠 등이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상장 리츠를 조금, 이런 거는 리츠는 이제 연간 배당 수익률이 꾸준히 나오는 거기 때문에 리츠 가격이 하락을 하더라도 그 배당으로 나오는 게 하락분을 방어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리츠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A리츠, K탑 리츠, 모드투어 리츠, E리츠, 코크랩, 신한 알파 리츠 같은 경우도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A리츠 같은 경우는 2011년 7월 14일 날 상장을 했고요. 투자자산은 코랑코 전문 투자형 사무부동산 투자신탁 제46호 남양주시 지금동 다산증권 공공주택지구 등에 투자를 했고요. K탑 리츠 같은 경우가 2012년 1월 31일 날 상장을 했어요. 투자 자산은 주디스 태화본관, 판교 아펠바움, 인천 원당대로 완정 빌딩 등이고요. 그 다음 모든투어 리츠 같은 경우가 2016년 9월 22일 날 상장을 했고요. 투자 자산은 스타즈 호텔, 명동 1호점, 2호점, 동탄점 등을 가지고 있고요. 모든투어 리츠 같은 경우는 호텔 운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호텔. 그리고 이리츠 코크랩 같은 경우가 2018년 6월 27일 날 상장을 했고요. 투자 자산은 뉴코아 세계점이에요. 뉴코아 세계점, 일산 야탑 평촌점. 임대료 지급 주체는 이랜드 리테일이에요. 이랜드 리테일. 그래서 수익 구조는 책임 임대차 계약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한 알파 리츠 같은 경우가 상장일이 2018년 8월 8일이었고요. 투자 자산은 판교 크래프톤 타워, 용산 더 프라임 타워. 임대료 지급 주체는 오피스를 임차한 임차인이 되고요. 임대 수익 구조로 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롯데리츠가 상장을 했죠. 롯데계열사 롯데계열사들로 많이 편입이 돼 있죠. 그들의 어떤 임대차 계약으로 이거는 임대 수익률 쪽으로 받는 거고요. 이번에 그리고 NH리츠가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상장 리츠는 현재까지는 롯데리츠 포함해서 6개 정도 되고요. NH리츠까지 상장을 하게 되면 7개 상장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리츠도 또 하나의 또 다른 어떤 본인들이 재테크를 하거나 내가 투자 자산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다른 어떤 대안 투자 방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츠는 내가 큰 돈이 없을 때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은데 소액으로 투자하기가 되게 좋은 투자 방식이에요. 내가 뭐 20억, 30억이 없더라도 뭐 지금 롯데리츠 같은 경우 6천 얼마만 있어도 한 주를 사잖아요. 그렇게 간접적인